오늘은 유희열 표절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유희열 표절 관련 이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음악계가 드디어 미개했던 시절을 청산하고, 아니다, 미개하다란 표현은 뭔가 좀 그러니까, 음악계가 드디어 젠틀하지 못했던 시절을 청산하고 이제야 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유희열이란 사람을 재물 삼아 말이죠. 뭐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좀 나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화려한 재물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아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유희열보다 훨씬 더 화려한 재물이 있었죠. 바로 오래전 신하위란 밴드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던 읍태지, 아니다 서읍지? 서태읍이 나오려나? 아무튼 지극히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뭔가 재물로 삼을 거면 유희열보다는 이지아 전 남편이 더 좀 화려하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 근데 참고로 저는 뭐 표절을 했니 안 했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할게요. 그건 각자 알아서 찾아 들으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솔직히 유희열 뿐이겠습니까? 그 시대는 아주 여러모로 젠틀하지 못했던 시대라고요. 한번 찾아보면 진짜 장난이 아니야. 일본 거를 특히 많이 진짜 찾아보면 재밌다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김태원 마냥 우직하게 자기의 감성으로 창작하는 양반도 있었겠죠. 물론 마침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한 곡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부활의 4대 베이시스트인 서재혁이란 사람이 한 거래. 그러고 보니까 이지아 전 남편도 신하위에서 베이스 연주했잖아. 아무튼 이게 참 그 시대는 여러모로 젠틀하지 못했던 것 같아 정말. 그래서 저는 그 시대의 그런 시대 정신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젠틀하지 못했던 시대 정신, 버스 안에서도 식당에서도 편하게 담배 피던 시대 정신, 길거리에서 여자가 담배 피면 귀싸대기가 날라오는 시대 정신, 아주 낭만적인 그 시대만이 가지고 있던 그 시대 정신, 전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시대가 그랬는데.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긴요, 적폐청산이 안 됐다는 거지. 물론 누가 적폐인지는 알아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유희열이 적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 예전부터도 별 관심 없었거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진짜 노래 많이 찾아 들었거든요. 불법 다운로드로 말이야. 그 시대는 그게 좀 은근 당연한 게 있었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젠틀하지 못했던 적폐야 적폐. 그리고 지금 시대는 또 그런 게 없을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mp3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해가지고 막 몇백 기가씩 노래 받아서 좋다는 노래들 엄청 들었다고요. 앨범 통째로 받아서 유명하지 않는 노래들도 안 가리고 다 들었지. 거기에 토이 노래도 당연히 포함됐던 거고요. 심지어 천재 작곡가라 해서 더 노력해서 듣기도 했어. 근데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 뭐 당시엔 그냥 내 취향이랑 진짜 안 맞구나 로 넘어갔지만, 근데 최근 표절 논란을 보고 든 생각은 뭐냐면 당시엔 되게 좀 붕 뜬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옷이 안 맞는 느낌인 거지. 마침 얼마 전에 브로커란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후기 영상에서 말했지만 그 영화는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을 썼어야 했어. 아이유가 아니라 일본 여배우가 나왔어야 했다고. 그럼 참 잘 어울렸을 거야. 그래서 토이 노래도 예전에 그렇게 느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뭔가 옷이 안 맞아서 붕 뜬 거 마냥 느꼈던 거지. 그리고 그걸 당시엔 내 취향이 아니구나 라 여겼던 거고. 참고로 뭐 표절 논란 때문에 억지로 갖다 붙이는 말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왜긴요, 지금은 또 토이 노래가 괜찮게 들리니까 그런 거죠. 은근 좋긴 하더라고. 근데 왜 그땐 그렇게 별로라 여겼던 건지에 대해서 굳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붕 뜬 느낌, 이건 확실히 느꼈다는 거지. 그리고 또 거기에 객원 보컬이라는 시스템이 적응이 안 됐지. 노래 부르는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뭐 이런 음악이 다 있냐, 나 이거 못 듣겠다, 대충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표절 논란으로 인해서 유희열이란 사람한테 뭐 별 감정이 없어요. 그저 재물이라면 참 좋은 산재물이 됐구나, 이 정도의 감상이랄까. 왜냐면 우리나라 음악계가 표절 관련해가지고 다들 쉬쉬한 게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한마디로 적폐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고. 물론 앞으로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옛날에 젠틀하지 못했던 시절의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럴 것 같아. 하지만 다시 기어 나오기는 좀 빡세겠지. 왜냐면 유희열이란 목이 날아간 걸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유희열이란 재물은 참 의미가 있는 산재물이 아닌가 싶은. 물론 오래전 그 신하위의 베이시스트이자 이지아 전 남편이 여러모로 더 의미가 있고 화려한 재물이긴 한데, 근데 유희열이란 양반도 어느 순간 거물이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그 양반급의 의미가 돼버린 게 아닌가 하는. 게다가 목을 날려도 뒤탈이 별로 없는 느낌이랄까. 제가 왜 그 이름을 제대로 언급 안 하고 피하겠습니까? 몰라요. 그 해리포터의 볼드모트란 양반 있잖아요. 그 이름 감히 언급도 못하는 거 마냥
마냥 그냥 괜히 쫄려. 근데 유희열이란 양반한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네. 그래서 산재물로 선택이 된 건가 봐. 여러모로 뒤탈도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거물이라 의미도 있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아주 괜찮은 재물. 전 유희열 표절 논란 사태를 대충 이렇게 정리하고 싶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어떤 게 표절이고 나발이고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왕 판단하는 김에 우리나라 8, 90년대 표절한 노래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꽤 재밌어. 유희열한테만 뭐라 하기엔 좀 민망할 정도로. 아무튼 뭐 그건 알아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살짝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자면, 일단 크게 순수 예술과 상업적인 예술로 나누잖아요. 근데 뭐가 순수한 거고 뭐가 상업적인 건지는 솔직히 딱 나눌 수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베이스는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또 베이스, 신화위의 베이스, 부활의 베이스, 아무튼 베이스가 상업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레퍼런스니 오마주니 연병을 하면서 뭐든 끌어다 쓰게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음악을 떠나서 모든 분야가 거의 그런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보면 음악한테만 좀 가혹할 정도지. 영상은 그냥 다 갖다 쓰거든요. 저 괜찮아 보이네? 그럼 막 따라하는 거야. 아니 영상은 예술 아닙니까? 그렇게 막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영상은 되더라고. 심지어 대놓고 한 땀 한 땀 베껴도 되더라고. 그리고 아까 뉴스 보는데 K 웹툰의 위상이 장난 아니라던데. 웹툰 표절도 찾아보면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아니 웹툰은 예술 아니냐고. 그리고 산업기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아니 기술은 예술 아니냐고. 스티븐 잡스가 만든 예술 작품이 아이폰이 있고 삼성이 만든 예술 작품이 갤럭시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상업적인 예술은 좀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 티 안 나게 잘 포장하면 프로페셔널이 되는 느낌이랄까. 근데 젠틀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정보가 지금 마냥 잘 뚫려있지 않다 보니 그냥 뭐 더 말이 뭐합니까? 근데 초고속 인터넷이 뚫리니 이젠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초고속 인터넷이 CCTV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CCTV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젠틀해지는 거지. 그냥 경찰차 보이면 착해지는 느낌 마냥. 참 씁쓸한 현실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순수 예술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 근데 그것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에 땡기면 그때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결론은 유희열은 산재물이 된 것 같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음악계가 얼마나 젠틀해질지. 근데 이제는 젠틀해질 수밖에 없을 거야. CCTV로 사람들이 빡세게 보기 시작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아님 말고.